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김승리 멘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리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면은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그렇죠. 또 불리는 공기업이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 채용을 실시했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인 30일에 난다고 합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진짜 떨리실 것 같은데요. 공기업인 만큼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입사 시험이 더 까다롭거나 이것만큼 꼭 본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무려 438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기업 채용의 갑 오브 갑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공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인문 상경계 친구들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만큼 NCS 필기고사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공단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이 방송을 보시자마자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사셔야 될 겁니다. 행정직은 일단 공인 어학 성적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요양, 전산, 기술직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이랑 면접 전형 사이에 증빙 서류를 검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통상 다 합격하고 나서 제출을 하는데 건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도부터는 심사평가를 전부 외부 평가위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NCS 시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60분 안에 60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부담감이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좀 유의할 점이나 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실제로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문제를 풀이할 때도 시간 체크를 좀 해가시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다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못 푼 문제를 찍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정확하고 빨리 푸는 거. 두 개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공단에 관련된 지문이나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단에 대한 사업 내용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한 용어들을 숙지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방식을 보면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좀 스펙은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도 좀 볼 건 다 볼 것 같은데. 네, 볼 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스펙들, 예를 들면은 학교, 학점, 높은 어학 점수, 뭐 직무와 관련 없는 어떤 봉사 활동이나 대외 활동 경험은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쓸 수 있는 게 직무 능력 단위와 관련하여서 학교 교육, 그리고 직무 교육, 그리고 일반 경험적인 질문들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로지 직무 관련 스펙만 보는 어떤 NCS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의 지원자가 지원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재정 씨는 저랑 같이 진행 여기서 하셔야죠. 네, 아무튼 뭐 자격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자격증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행정직은 어학 성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렇게 4개의 자격증이 있는데요. 행정사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 팁을 좀 드릴게요. 네. 행정사를 좀 노려볼 만하네요. 네네, 행정사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게요.
1번,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였고 해결 방법과 예방책은 무엇을 마련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함께 수행하는 과제 혹은 업무를 진행할 때 자신의 약점을 구성원들의 강점을 통해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의 약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강점과 융합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주어진 일을 수행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일의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디인지,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려면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네. 말이 있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문항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구체적이고 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처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안멘토님, 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특이한 게 제가 건보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물어봐요. 다 경험을 물어보고 있죠. 네. 그만큼 건보에 관련된 내용은 면접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행정직 분들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접하시니까 그런 데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어떤 방법인지를 조금 어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팀플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거기서 소재 하나 선택해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여러분의 하우투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대놓고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민원 업무 많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때 불특정 다수에 관련된 사람들의 대응을 하는 그런 능력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르바이트 했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고 역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하우투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번 같은 경우에 팀워크를 좀 평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건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정의를 내리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약점 자체가 나한테는 큰 교훈이 돼서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의 구조로 작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공기업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재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대외 활동에서 가지고 오시고요.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어찌됐건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소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건보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가지 항목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번 항목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인 만큼 문제 상황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직업 윤리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아닌 개인만의 일,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들 같은 소재들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인과의 협력과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말과 제안서의 힘. 네, 말의 힘. 이 말의 힘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제안서의 힘이라는 게 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실 학생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 같나요? 근데 문항 자체가 타인과의 협력과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 제안서로 어떻게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제안서의 힘. 아이색에서는 각국의 인턴 지원자들을 다양한 회사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에 앞서 회사와 연락을 취해서 인턴의 필요 유무를 묻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전화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우리의 제안에 담당자들의 80%가 프로그램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 회사의 대표님이 저희의 제안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잘 경청한 저는 회사의 니즈는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팀원이었던 저는 토론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했고
동아리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1박 2일간 합숙하며 한 장짜리 제안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에 연락할 때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제안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약 60%의 담당자들이 제안서를 받아보았고 연결 달성률은 이전보다 65% 상승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회사 역시 좋은 인력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말과 문서가 함께하는 의사소통으로 회사와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지원자가 아이색이라는 국제 리더십 학생 협회 동아리에서 활동할 당시 일인 걸 좀 쓰신 것 같은데 말과 제안서를 통해서 당시 상대를 설득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이색 활동이 또 가산이 얼마나 좀 될까요? 아이색을 아세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면접관이나 평가자가 아는 회사나 기업이라면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라면 글쎄요.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장에 가서 물어볼 내용을 적은 거거든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모든 자소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액션, how to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사람을 뽑아야 하는 회사의 입장이 있고요. 인턴을 해야만 하는 구직자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전제는 좀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만드는 게 이분의 역할인데 단순히 내가 전화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더니 안 먹혀서 문서로 작성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 중에 말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서 작성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에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토론하면서 방향을 정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기업 담당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그 하우투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65%나 상승하는 달성률을 달성했는지 이럴 수 있었는지 그 하우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적어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예방책 마련 능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손님들의 목소리. 네, 이번에도 또 실무 상황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 같은 제목이거든요. 네. 유실 학생 소제목 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문항 자체가 약간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손님들의 목소리를 해결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민도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유실 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그런 모호한 제목이라는 점에서 저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목을 썼다면 어떤 땡땡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던 땡땡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들이 항상 불편하다고 말하는 점이 화장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찾기 힘든 곳에 있었고 말로만 안내했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며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안내 문구와 표지판이 없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안내 문구와 표지판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가시적으로 제작한 문서를 통해 여러 예시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신 사장님은 저에게 안내 표지판을 직접 제작하고 놓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매장 내 유동 손님이 많은 구간에 매장 분위기와 차이가 있게 눈에 띄게 만든 안내를 붙여놓았습니다. 매장 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의 표지판을 손님들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화장실의 위치를 묻는 손님은 이전의 약 20%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후 발생할 일의 예방책을 미리 생각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적은 것 같은데 사실 알바생들이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에 그 행정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면서 또 쓴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자, 그럼 우리 김멘토님께서 이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그런 지원자의 주인이실까, 그다음에 사이다 같은 어떤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좋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가시적인 문서화를 바탕으로 사장님과 의사소통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지원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눈에 띄게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그랬습니다. 말로만 설명해준다라는 그 고객들의 불만 속에는 이미 안내 표지판이 없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문제의 원인을 이미 알려준 것이 되고요.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장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두 가지의 네. 장점과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해결의 과정이 굉장히 남다르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잘 해결해냈다는 측면에서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멘토님? 저도 일단 글의 구조상으로는 잘 적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궁금한 부분들. 근데 소재가 너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소재라서 예. 다른 소재로 한번 바꿔서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 하지만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나 업무에서 자신의 약점을 타인의 강점으로 보완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의 나를 돌아봐 수준 같은데, 자,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서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네, 이번 지원자는 이력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도 다양한 경험담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유실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이야기를 담는 건데 경험을 활용하면 할수록 지원자의 색깔이 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경험담을 하기가 자소서에 녹여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좋은 배울 수 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녹여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획서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인턴 시절 제품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한 안에 제품 분석, 소비자 조사, 마케팅 방안을 생각하고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한은 매우 부족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팀원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첫 몇 주간의 토론을 한 결과 저는 토론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의 필요 부분을 써오자고 말한 후 다음 토론에서 비교 정리를 하고 일을 분담하자고 하였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다른 팀원의 강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목차 설정은 잘하지만 세부 사항을 자세히 계획하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타 팀원은 세부 사항을 현실감 있게 잘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 팀원들과 함께 계획서를 보며 프로젝트의 목차 설정과 세부 계획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팀원들의 일의 분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프로젝트 대회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일을 할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전에 자기소개서랑 비교했을 때도 똑같이 이 민원에 대한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대놓고 어필하는 게 이게 플러스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글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작성하기에 되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영리하게 좀 잘 작성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 상황 설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방법을 썼다는 좋았는데 사실 토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 바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토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문장 정도로 좀 표현이 되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내용이라고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구조상 짧은 글자 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정직 업무는 특히나 공기업은 순환보직이에요. 한 3년 이후에는 계속 순환보직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 민원 부분만을 언급하는 건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예, 저는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 관리를 위해서 서로의 강약점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써주고 있으므로 합격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 봐야죠. 윤리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실생활, 특히 건강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윤리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원자는 어떨 때 윤리적으로 가책을 느꼈을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스스로 기획하고 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던 교육봉사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봉사는 매주 일정한 날과 시간에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약 20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하는 교실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단체 체험 학습 활동을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사정으로 봉사를 못한 것이기에 교육봉사 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맡은 일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던 저는 봉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받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학교 측에 혹시 늦은 시간에라도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조사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으면 봉사자들끼리 모여 이후에 수업을 준비하자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에 동의하였고 당일에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꼼꼼함을 발휘하여 많은 민원, 요구사항들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사실 저 같으면 그냥 네. 봉사 시간 받고 말았을 것 같은데 지원자의 양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다면 멘토님들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것도 잘 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네. 직업윤리에 대해서 쓰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문제의식을 되게 딱 잘 정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맡은 일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했는데 봉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받는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정의 내린 거 좋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그렇다고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까지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조금 더 깊은 범위의 인사이트를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영리한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저렇게 오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면 예. 어떻게 보면 저것을 또 어떤 하나의 규정이나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일하지 않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좀 더 상위 수준의 어떠한 윤리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다른 두 가지의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봉사자들에게까지도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작성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이었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해결 과정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에는 첫째, 조직 내 또는 외부 기관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협업하는 과제를 선택한다. 둘째, 이익 극대화, 손해 최소화를 위해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한 상황을 제시한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 이를 통해 합의 및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마무리한다였습니다. 네, 김승리 멘토님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김 멘토님의 첫 코멘트를 우리 유실 학생이 얼마나 참고해서 작성해 주셨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 근무였습니다. 각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달랐는데 오후 근무의 경우 편의점 매대의 재고를 채우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들어있는 창고에 가면 박스가 쌓여 있을 뿐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전에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오전 근무자가 창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돈되지 않은 창고를 이용하기 어려워 그때마다 제가 창고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뿐만 아니라 오전에 수행해야 했던 담배 시제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오전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전에는 손님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전 근무자의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기존의 오전, 오후 타임별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를 고려해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점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며 전반적인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전 근무자와 저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으며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엔 서로 상대방에게 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유실 학생께서 편의점 알바 중에 좀 가장 어렵다는 이 창고 정리를 또 맡으셨군요. 점장님하고 이 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똑똑한데요. 자, 우리 그럼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유실 학생에게 굉장히 멋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일을 아주 똑똑하게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코멘트에 맞춰서 잘 작성해 주신 부분이 두 부분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근무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어떤 업무 분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과연 이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어떤 조직 내 구성원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뭐 편의점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 편의점을 내가 먹여 살리겠어. 이윤을 창출하겠어. 뭐 이런 그 친구와의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어떤 개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 어떤 일인가 그리고 과정인가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소재적인 측면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떤 편의점 내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와 내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한 목표를 좀 정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소속감이 있는 어떤 조직 내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해서 협업과제 최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단순히 어떤 조직 내의 이해관계를 쓰기보다는 외부 기관과의 어떤 협업 사례를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